빠바 2강의 3번이고 여기는요. 잠깐만 미안. 자, 페트라라는 그 고대 도시에 대한 그냥 소개하는 설명문이에요. 자, 가봅시다. 페트라라는 고대 도시가 있는데 얘는 위치해 있었다가 아니라 콩콩 부연 설명 동사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was established가 동사니까 당연히 콤마 사이엔 동사 아닐 거고 콤마가 있든 없든 근데 콤마로 구분해줬죠? 그리고 locate라는 동사는요, 뭐를 어디에 위치시키다라는 동사니까 뭐를 위치시키다, 즉 뭐를 갖다 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치되어진 이렇게 PP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deep이라고 하면 여기는 in the desert of Jordan. 요르단 사막 깊은 곳에 위치돼 있대요. 그러니까 즉 요르단 사막 한복판에 고대 도시 페트라가 있었는데 이 페트라란 도시는요. 약 기원전 300년 정도에 도시가 설립되어졌죠. 역시 수동태. 자, 근데 이 페트라란 도시는 옛날, 그러니까 고대 도시 기원전 300년 경에 만들어졌고 누구에 의해서 그 유목민 부족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유목민 부족 이름은 나바테아인이라 불리는 유목민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네, 그냥 소개. 자, 이 나바테이안들은요, use their superior architecture skills까지 나오는데 그들의 우월한 건축 기술을 사용했죠. 뭐 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만드는데 to carve the city palaces, temples and houses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까지 우선 자를게요. 이 우월한 건축 기술을 사용해서 이 사막 절벽에다가 그들의 궁궐을 조각하고요. 그 다음에 절도 졌고 그 다음에 집도 주택들도 조각을 했대. 짓는 게 아니라 커브라는 표현을 써서 좀 특이하죠. 어디다가 직접 조각을 했냐면 directly into sandstone cliff. 그 모래돌 그러니까 사암 이렇게 했죠. 사암 절벽에 직접 조각을 이렇게 파내가지고 집을 지었대요. 되게 특이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자, 첫 번째 이 건물의 특징이요, 그냥. 또한 그들은요, system of waterways, 수로도 만들었는데 당연히 뭐 하기 위해서 도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사막 한가운데잖아. 근데 수로까지 공급했대요. 그 고대 도시인데 굉장히 큰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네요. 특이하죠. 자, 그래서 이 사막 한가운데 수로까지 갖춘 그럴듯한 마을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도시가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있었겠죠? 사막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페트라가 이렇게 고대 도시 사막 한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막이요. 고대의 무역 루트의 크로스로드, 그러니까 교차로, 그러니까 교착되어지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럿이 만날 수 있는 그 교차로에 위치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무역의 루트에 있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곳이었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것은 페트라야 became a major place of commerce. 무역의 주요한 장소가 되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도시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었다라는 특징이 나왔고 이건 그냥 도시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도시가 갖는 이거는 그냥 그 도시의 특이점 그냥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얘는 이 도시의 중요성, 지정학적 중요성이죠. 당시에 물론 경제적 중요성이라고 봐도 돼요. 이것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로케이트는 어디에 위치된 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위치되어졌다라고 동사로 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자, 무역 중심지를 교차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상업에서 되게 중요한 도시였어요. 자, 여기는 뭐 단어 여러분이 추론 가능하신데 친구 단어가 위에 그대로 오기 때문에 뭐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commerce, 무역이란 뜻은 꼭 외워놓읍시다. 자, 그래서 이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거고 그들이 갖춘 대단한
그러니까 그 도시의 부, 그 도시가 가진 부는 brought the city by trade, allow it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brought가 동사처럼 생겼잖아요. bring, brought니까. 근데 여기 allowed도 나와. 그러니까 진짜 동사를 잡아야 되죠. bring은 타동사로 뭐뭇을 가져다 주다 가져오다니까 뒤에 목적 없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PP, 수식의 시작이네. 그럼 얘도 역시 일반 동사 규칙 변화니까 과거 분사 형태일 수 있거든? allow D를 봤더니 얘는 목적어를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동사죠. 이해되시죠? 과거 분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앞에 B가 있는 수동이어야만 동사니까. 자, 그래서 주어 동사 사이에 brought로 시작되는 과거 분사 구가 저 great wealth를 수식하는 걸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야. 즉 여기에 was 붙어도 안 돼. 얘는 동사야. 그러니까 얘 앞에 was랑 수동태 붙어도 역시 안 돼. 이해되시죠? 얘가 동사, 얘는 능동의 과거 동사, 얘는 과거 분사 수동.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가져다 준 부. 누가 가져다 줬죠? 그 도시로 가져다 줬죠. 누가? 무역이.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어떤 방식, 무역의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장사하러 여기를 지나쳐서 다른 곳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쉬어갔겠지. 왜 사막 한가운데 다른 곳엔 쉴 곳이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무역이 그 도시에게 가져다 준 대단한 막대한 부는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이 부는요. 그것은 역시 저 페트라 도시예요. 페트라 도시가 번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번성하는 것을 허용했죠. 나요? 자, 그러니까 내용상 prosper 역시 중요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prosper 번영하다, 번성하다 라는 뜻이고 친구 단어까지 같이 thrive라는 동사와 그 다음에 flourish 번성하다, 번창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도시가 번창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해주었죠. 자, 그러면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거든, 고대에. 근데 왜 우리는 이 이름이 낯설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도시가 계속 동안 이렇게 잘 유지돼서 있었어야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수년이 지난 후에 말입니다. 자, 그래서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가 매우 번창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부사절 앞에 거가 다 똑같아서 생략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뒤에 ing 주어로 시작할 것 같으니까 잘 잡아놔야죠. 어디 쭉쭉쭉 나가고 동사 여기. 자, lead 역시 오형시로 쓸 수 있습니다. 누구가 뭐뭐 하게 하다. 누가 뭐뭐 하는 상황을 초래하다. course와 같은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년 뒤에 말입니다. changing trade route. 안타깝게도 무역 루트가 바뀌었어. 굳이 사막 한가운데를 힘들게 통과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빠른 루트가 생겼어. 그쪽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무역 루트가 바뀌고 그 다음에 huge earthquake.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A는 여기만 잡으셔야 돼요. 무역 루트가 바뀌었고 변화 정도로 보십시다. 그 다음에 거대한 지진 이 두 가지가 겹쳐서 inhabitant인데 우리 저번에 했나요? 안 했나요? ANT로 끝나면 이거 사람이에요. 그래서 inhabitant 하면 거주자, 주민들이 되는 거고 자, 거주자, 주민들 친구 resident도 있죠. 그 지역의 사람들, 한마디로 그냥 people이요. 이 사람들이 그것에 이 정말 뛰어난 이 놀라운 도시를 abandon, 포기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가 바뀌어서 약간 조금 가난해졌어. 그래서 잘 살면 되잖아. 근데 엄청난 거대한 지진까지 일어나서 피난을 가고 여길 떠나야만 했죠. 이런 의미고. 자, 여기서 abandon은 중요한데 이 단어는 우리 교과서에 나온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놀라운 도시를 왜 놀랍다고 했나요? 고대에 엄청 뛰어난 조각 기술로 사막 한가운데 수로까지 만들었고 그래서 번창한 그런 도시였으니까 이 놀라운 도시를 포기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상황 변화.
자, 그래서 이 페트라란 도시는 어떻게 잊혀졌겠네요. 자, 그래서 페트라는요, first century, 수세기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졌죠. BPP, 수동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제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시제를 꼭 밝혀야 하는, 어떤 특정 시제로 써야 하는 표현이 나올 때 중요하다. first century니까 수백 세기,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쭉 이어져 온 거니까 완료로 써야 해라는 힌트가 for. 자, 과거에서 과거니까 뭐 기원전 800년부터 1812년까지니까 옛날 과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에 수동까지 주의하자. had been forgotten. 수세기 동안 페트라는 잊혀졌습니다. When it was rediscovered. 그것이 재발견되기 전까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것이 재발견되어졌대 도시가 누구에 의해서? 스위스의 한 탐험가에 의해서 1812년에 재발견되어졌대.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 고대 도시가 다시 소개된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때가 언젠데 1812년 그 도시가 발견된 이후부터 신스 역시 이때부터 즉 181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페트라라는 도시를 소개받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것도 현재 완료. 신스는 이후부터 쭉 이 말이니까 역시 완료 시제로 와야 합니다. 근데 현재 완료로 여기는 옛날 과거 완료. 자, 그리고 현재 완료에 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BPP까지. 자, executive 하면은 파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발굴되다란 뜻이고요. 자, 여기서 discover는 그냥 발견하다라면 이거는 이제 땅을 파거나 뭐 이런 지진에 묻혀 있었을 테니까 발굴해내다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즉 1812년부터 지금까지 그 도시의 고고학적 사이트 그 장소들 지역들이 extensively니까 아주 여기서 extend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extend는 연장하다, 늘리다라는 뜻이에요. 저 길이를 쭉쭉 늘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여기서 extensive가 되면 이렇게 뭐지? 폭이 넓은, 그러니까 범위가 넓은 이런 의미에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나온 거고. 자, 비동사 뒤에 왔어요. 그러면 보어 자리니까 나 형용사 쓰고 싶어 이런 충동이 막 생기거든. 시험에선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 줄까지 바뀌어서. 근데 제가 아까 BPP 수동태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온 거야? executive라는 발굴하다라는 동사를 수식으로 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동사 비에 보고 여기 형용사 자리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사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솔직히 동사 수식을 하러 오는 부사는 시험에 되게 자주 출제되거나 많이 아주 빈도수가 되게 높은 애는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빠바 이 강의 지금 동사 뒤의 형태, 동사 뒤에 어떤 품사들이 구조를 이루는가가 중요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주의하게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부사 형용사 쓰지 않게 주의합시다.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사를 이렇게 세트로 아예 그냥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고, 완료 시제까지 왔기 때문에 동사 세트로 잡아놓는 게 제일 속편해요. 자, 그래서 이 도시의 고고학적 지역 사이트는 지역인데 뭐라고 되니? 사이트란 표현 그냥 쓰니까 딱 좁은 지역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고고학적 지역들이 공간들이 광범위하게 발굴되어졌고 지금도 되어지고 있는 중인가 봐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자, destination 목적지란 뜻인데 그냥 이 자체가 관광 명소라는 의미가 있고 있고요. 뭐 attraction의 의미처럼 어떤 관광지란 표현으로 나오고 있어요. 되죠? 자, 그래서 그럼 다시 정리해 보자. 과거에 페트라라는 도시는 굉장히 고대 문명 치고는 굉장히 수준 높은 건축학 기술을 갖고 있었고 되게 특이하게 수로도 있고 막 그래서 특히나 절벽을 깎아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관광 명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건축의 특징 자체가 오늘날 관광 명소의 어떤 가치를 갖게 된 거죠. 그 다음 과거에는요. 상업 무역의 중심지였고 상업적 측면, 무역 상업 이거 무역의 측면에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디에서 중요한 도시예요? 관광목적에서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고고학적 측면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가치와 오늘날의 가치는 변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성이 있는데 그 가치가 어떤 면에서 다르다까지 잡아놓으시면 더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은 세 번째 오늘날의 중요성이네요. 오늘날의 가치 중요성이라기보다는 같은 의미인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고학적 측면의 가치를 갖고 있고요. 고대 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고고학적 측면의 가치를 오늘날 갖고 있고 두 번째는 관광 명소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점까지 좀 같이 잡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단어는 네. 자, 그 다음 4번 갈게요. 자, 우리 앞서서 1강에서는 그 하지 불안 장애에 대한 특징과 그것이 어떻게 치료되어질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치료가 안 되면 어떤 식으로 완화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요걸 소개했고요. 자, 이번에는 그 인지행동 치료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자, 가볼게요. Unrealistic thinking이니까 비현실적 사고. 그러니까 좀 있을 그게 뭐지? 그냥 망상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말도 안 되는 몽상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은요. 자, cause 나왔네요. 뒤에 문장 구조 보고 가야죠. to 부정사 오고 있고요. 자, 여기선 cause 뒤에 목적격으로 to 부정사 써야 돼요. 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behave인 거죠. 행동하다라는 거는 자동사예요. 완전 자동사. 그러니까 목적어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뒤에 목적어가 없다 하더라도 행동하다라는 능동의 형태라서 이 형태가 맞는 거예요. To be behaved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수동의 때는 to 부정사 형태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behaved 이렇게 써도 안 되고 이해되시죠? 자, 비현실적 사고는요. 사람들이 부정적 방식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내용적으로도 잘 잡으셔야 하는데 좀 현실적이지 않은 약간 망상 같은 걸 하게 되면 사람들은 부정적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된대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인지행동 치료요. 약자로 CBT인데요. 인지적 행동 치료인 거죠. 이것은요. is being used,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뭐 하기 위해서? to end this cycle. 이러한 사이클, 이러한 패턴을요. 끝장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이클이 뭔데요?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행동하기 쉽지 이거인데 제가 그냥 뭐 공상하거나 망상이 이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뭐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아야지 말도 안 되게 잡으면 내가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어느 순간 알거든요. 그 나 스스로도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노력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망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해칠 것 같아. 제가 나를 공격할 것 같아. 근데 그게 현실적인 게 아니거든. 그냥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지금 나를 되게 위협하고 있어. 이렇게 느낀다면 위축되거나 혹은 그 사람을 내가 먼저 공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을 끝내기 위해서 인지행동 치료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다 목적어 필요한데 목적어 없네요. 목적어 없으면 앞에 뭐 있어야 되지? be, pp, 수동으로 써야 되지. 근데 진행형까지 왔네요. is, being, bpp. 그 수동태 진행형이라서 형태주의. 자, 그것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change the way, 어떤 방식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죠.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우선 this cycle은 첫 번째 문장 받은 거고요. 세 번째 문장에 나오는 it은요, 인지행동 장애 CBT를 받은 거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을 넣어라 라고 낼 수 있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저기밖에 안 되네요. 그죠? CBT가 나와야 되고 this cycle이 앞에서 나와야 되고 이 되죠? 자, 이런 게 문장 넣기에 100% 문장 넣기를 내면 100% 여기밖에 안 되니까 원칙적으로 이런 데를 낼 수 있는 거고 자,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문장 구조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인지행동 치료는 도움을 줍니다. 헬프 나왔으니까 당연히 뒤에 구조부터 봐야 되는데 여기 원형으로 나갔네요. 준사역 동사니까 to도 써도 괜찮고. 그럼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걸 도와주는데 어떤 방식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게 하죠. 자, 여기서 생각하다 뒤에 목적어가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는 사고하다 뭐 이런 의미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관계 부사 how가 생략됐고 절대 쓰면 안 되죠. 물론 더 way 대신에 how를 쓰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쓰는 건 괜찮죠. 근데 여러분이 뭐 많이 봤지만 how they think 이렇게 쓰기보다는 문장들은 더 way they think 이렇게 쓰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훨씬 더 자주 나오지. 자, 인지행동 치료는 사람들이 뭔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것은 말입니다. 이건데 여기서 위치가 역시 콤마 찍고 계속적 용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lead to positive behavior, leads to set로 뒤에 것을 낮춰란 뜻이에요. 긍정적 행동을 낮춰, 긍정적 행동을 불러와요. 자, 그럼 여기서 위치는 뭘 받은 거예요? 인지행동 치료를 받았다고 봐도 되고요. 인지행동 치료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 문장 전체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치? 근데 앞에 봤더니 위치니까 사물이거든? 사물인데요. 사람만 복수고 이 더웨이 뭐 다 단수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치가 나온 순간 단수로 쓴다는 건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장이든 인지치료든 뭐든 간에. 그지? 주의. 자, 그것은요. 긍정적 행동을 낳는데요. 이거 되게 당연하지 않니? 다시 봐보자. 비현실적 사고를 하는 거는 부정적으로 행동하게 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패턴을 바꾸는 게 인지치료래. 그럼 부정적 방식에서 뭘로 바뀌어? 긍정적 행동으로 바뀌겠지. 당연한 얘기.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긍정적 행동을 낳도록, 즉 부정적 행동을 긍정적 방식으로 변화시키는데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는 게 CBT인 거야.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문장은 끝났습니다. CBT의 효과라든가 CBT 치료의 목적은 긍정적 태도를 하게 만드는 거인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be afraid of 뭐뭇을 두려워하다인 거고요. 이건 꼭 아셔야 돼요. 뭐뭇을 두려워하다 세트. 전치사 나왔네요. 동명사. 뭘 두려워하냐면 집을 떠나는 것,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 뭐 분명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다기보다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뭐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렇게 집 밖을 나서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역시 대명사 잡으셔서 순서 배열. It will cause a fatal panic attack. 그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공황적 공격을 초래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it은 뭔데요? 집 밖으로 나서는 거예요. 집 밖에 나서면 뭔가 아주 치명적인 공황적 발작 뭐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나가면 좀 막 되게 불안하고 그것이 큰 일을 벌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fatal 하면은 치명적인 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부정적 행동을 낳아서 뭐 하게 돼? 집 밖에 안 나가고 집에 계속 있게 해. 그럼 집 밖을 나가면 되게 불안함을 느껴서 그런 행동을 하게 해. 이 말이죠. 그래서 CBT는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데요. 어떻게 도움을 줘? 이 구체적 방법이 나옵니다. help 역시 목적격 보어니까 쭉쭉쭉 해서 동사 원형을 사용하고 있고요. 패닉 어택, 공황적 공격인데 나갔을 때 내가 막 공황 장애가 와서 막 너무 불안하고 막 숨이 안 쉬어지고 이래. 이 공황적 발작이 어쨌든 나타날 거란 말이야. 이것을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게
만들어요. 이 말인데 자 여기 좀 여러분 많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뷰가 나오고 여기서 패닉 어택이란 목적어가 나왔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긍정적이게 보게 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여기 마치 목적격 보어라서 이 행동은 긍정적인 거라고 여기게 만들다 이렇게 헷갈리거든. 근데 얘들아 패닉 어택이 긍정적일 수 있어? 아니. 자, 패닉 어택이 올 수는 있어. 내가 밖에 나가면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좀 이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여기게 하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여기에 positively는요. 동사 수식이에요. 뷰를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부사가 맞지. 아까 제가 부사를 수식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체가 되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이 단원에서 중요해요 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점에서 얘는 좀 헷갈려요. 심지어 우리가 view A as B라는 그 수거 A를 B라고 여기다 이거에 여러분이 좀 익숙하면 얘가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하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기다 형용사 쓰지 않게 조금 주의할게요. 미안. 지우고 싶었던 건데. 네. 자, 그래서 CBT는 이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이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럼 뭔 소리야? 공황이 온 이 상황을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여기는 형용사예요. unpleasant. 그냥 좀 불쾌해?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긍정이 아닌데 이렇게 느끼지? 자, 다시 사람들은 집 밖에 나가서 공항에 들어와. 그럼 내가 곧 죽을 것 같거든? 어떤 기분을 느껴?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치명적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거 나 안 죽어. 집 밖에 나가서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을 빨리 사갖고 와도 집에 도착해서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잠깐만 참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명적이고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 그나마 괜찮게 불쾌한 기분이 들어. 숨이 안 쉬어져. 이렇게 느끼게, 이렇게 보도록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강도를 낮춘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fatal, 여기는 unpleasant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 죽을 것 같아. 아니, 안 죽는다고. 이 말입니다. 죽을 것 같은 기분을 그런 공포, 그런 심정을 그냥 잠깐 불쾌해, 조금만 참자 이렇게 느끼도록 행동적 치료를 하는 게 요거입니다. 즉 못 알아들었을까봐 다시 설명하죠. But 그러나 불쾌해. 그러나 그들은 not deadly 죽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fetch를 유의어 deadly. 그러니까 not deadly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죽지는 않아 좀 기분 나빠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게 CBT입니다. 됐지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행동을 긍정적으로 하게 만든다는 거. 자, 따라서 말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정신적인 변화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mental shift라고 하면 정신적인 이동이니까 생각 바꾸기인 거죠. 한마디로.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죠. 이런 종류의 정신적 이동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정신적 이동이라는 부분이 뒤에서 앞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인지행동치료라는 것은요. 뭘 바꾸는 겁니까?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집 밖에 있지만 밖으로 나가 외출해가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나가서 힘들 수 있어. 그래 힘들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불쾌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멘탈 시프트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 자, 그리고 이런 종류의 정신적인 생각 바꾸기 정신적 생각 바꾸기 이상하네. 생각 바꾸기라는 것은요. 요 6번 문장을 받은 겁니다. 죽지 않아 불쾌한 거야 라고 한 거야. 지금 대명사로 지칭어가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쉽게 나오면 순서 배열로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생각의 이동은 이제 핵심적 내용 얘기해야 되겠죠? Can improve behavior. 역시 생각을 바꾼 거잖아. 그 생각을 바꾸니까 이 사람이 좀만 참고 아이스크림 사러 한번 외출해볼까? 라는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집에만 있지 않고 행동을 잠깐의 외출을 하게 하는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improve는 향상시키다는 좀 어색하니까 개선시키다 이렇게 보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행동을 개선시키기. 자, 근데 어떤 관점에서 행동을 개선시키냐면요. in terms of 하면 뭐뭐의 관점에서고 of 뒤에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명사가 와야 돼. 그럼 people 명사 왔는데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1, 2가의 교과서에 동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1과에서 잠깐 교과서 할 때 말씀드린 건데 people 뒤에 현재 분사는 수식으로 해석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어법적인 진짜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얘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고 즉 누구의 being 여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좀 원칙적으로 가주시는 게 좋겠고 여전히 헷갈려 라고 하면 수식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자, 어떤 관점에서 행동을 개선시키는 거냐면 사람들이 얘가 의미상의 주어랬죠. 사람들이 be more willing to 인 건데 be willing to 하면 기꺼이 뭐뭐 하다예요. confront the situation 상황들에 기꺼이 맞서게 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좋겠다. 사람들이 그 상황, 내가 공포를 느끼는 그 상황에 막 기꺼이 마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수건데 여러분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be willing to 부정사 기꺼이 뭐뭐 하다. 뭐뭐 할 의지를 갖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to는 to 부정사예요. 여기다 confronting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상황에 마주한대요. 즉 그것을 overcome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따만큼이다. 극복하고자 함으로써 그럼 그대로 들어가면 overcoming 동명사로 와야 되네. 어쨌든 뭐 이렇게 맥락적 의미 쓴 거예요. 어떤 상황이겠어? 그들이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요. 이 말이죠. 그래서 뒤에 that 관계사절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현재 시제는 수일치 짱 중요하지요. 복수동사 cause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상황이 그 사람들에게 공포를 초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투부정사 쓰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거는 명사입니다. 투부정사 쓰지 말아야 돼요. cause인데 투부정사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서는 공포라는 명사로 아예 써놓읍시다. 그들에게 공포를 일으키는 상황에 기꺼이 마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동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 내용상 짱 중요하다. 왜? CBT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곳이 여기죠, 오히려. 그지? CBT란 생각 바꾸기인데요. 이 생각 바꾸기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상황들을 마주함으로써 행동을 개선시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마주하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 조금 더 상황을 조금 더 긍정적, more positively예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게 함으로써 그럼 이 부분이 여기 설명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을 얘가 이렇게 받았잖아. 그치? 그래서 정확하게 보자면 요만큼이 CBT의 효과와 치료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치료 방식이네요.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말입니다. 따라서는 없네. 미안. 몇몇 환자들은 그래서요. this, 이거를 해요. 뭘 해요? 자기가 공포를 느끼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생각을 조금 더 바꿔서 직접 행동에 뛰어드는 이런 것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this가 또 나오잖아. 대명사가 계속 꼬리 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내용, 이 흐름을 잡는다는 관점에서 공포에 마주하기만 잡을게요. 자, 이것을 하죠. 뭘 통해서 합니까? CBT라는 방법을 통해서 공포에 마주하죠. 근데 이 CBT가 뭔데요? Cold Exposure Therapy. 자, 그럼 CBT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 CBT가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노출 치료라 불리는 CBT 치료. 그러니까 노출 치료, 뭐에 노출해? 내가 느끼는 공포에 노출하는 거죠. 그 공포 노출 치료를 통해 이 CBT, 즉 행동 바꾸기, 인지행동 치료를 받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노출 치료에 대한 소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 중에서 노출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여기선 전반적 CBT라고 그냥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나 어쨌든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자, 그래서 그들은 말입니다. are being taught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합니다. 수동태지요. 아이고. teach는 뭐뭐를 가르치다, 뭐뭇을 지시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 지금 목적어 없거든요. 그래서 수동태인데 현재 진행형까지. 그들은 지시를 받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고 있죠. 즉 배우고 있습니다. 뭐 하도록요? 투부정사 하도록요. 여기가 그래서 원래 teach는 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가르치다. 그래서 제가 지시하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 쓰는 애거든요. 그래서 얘가 목적격 보어인 거예요.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에 직접 마주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려움에 극복하다라는 동사를 뭐 이게 중요한 앞에 confront 이 정도는 아실 텐데 confront를 face라는 동로 마주하다, 직면하다 써놓을까? 이거는 필수잖아요, 여러분아. confront 직면하다. 프론트가 앞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다 이런 뜻이고 face는 얼굴인데 당근 얼굴을 마주하다. 역시 직면하다. 마주하다. 맞닥뜨리다. 뭐 이런 뜻이야. 즉 experience their fears directly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직접 그 공포를 경험하도록 지시를 받죠. 문법 주의. 자, 그래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뭔가를 어떤 사람이냐면 afraid to 부정사 여기까지 나오는데 헷갈리지? 아까 be afraid of ing 여기서는 to 여러분이 더 잘 아는 표현인데 to 부정사해서 앞에 형용사다. 그 nice to meet you처럼 만나서 기뻐 할 때 그 표현이에요. 밖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두려운 거죠. 물론 of 써서 going out 써도 going outside 써도 괜찮은데 지금 두 표현이 다 나온 겁니다. 자, 외출해야 하는 게 두려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might be taken. 자, take가 취하다라는 뜻도 있고 누구를 어디다 데려다 주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역시 수동태. 그런 상황에 데려가진 거예요. 내몰린 겁니다. 뭐 하도록 어디로요? 가까운 가게로 데려가질 수 있죠. 가고 싶어 내가? 아니? 그럼 누가 이렇게 끌고 가서 갖다 놓은 거야? 그럼 치료돼야 하는데 안 돼. 가게 잠깐 가서 아이스크림 사오세요. 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거지. 그럼 치료 받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발로 갔지만 강요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be taken입니다. 아이고. baby taken. 해석으로 하니까 헷갈려요. 되게 쉽게 가면 돼요. take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 take는 뭐뭇을 가져가다가잖아요. 그러니까 be, pp. 가까운 가게로 그가 이끌려진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으로 보면 가까운 가게에 가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거든. 우리말도 그렇게 써요. 근데 영어에서 지금 take라는 동사를 썼기 때문에 해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제가 해석이 아니라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지 습관적으로 보시면 태해가 금방 해결돼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는 게 좋고 해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까운 가게에 한번 가본 거야. 했더니 조금 참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거 집 앞에 편의점이야. 자, 다음 단계는요. could be visiting a busy supermarket. 방문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 방문해? 사람 많은 슈퍼마켓이요. 자, 공황장애가 나타난다는 건 밖이라서가 아니라 바뀐 것도 있지만 외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일 수 있잖아. 그래서 바쁜 슈퍼마켓까지 방문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집 앞 편의점 갔다면 집에 있는 좀 큰 슈퍼를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어디 가겠어? 이마트나 뭐 트레이더스 같은 왕큰 데 가겠지? 차 타고 점점, 그치? 1단계, 2단계, 3단계 점점 these experiences 이런 경험들은요. 자, 그럼 경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쌓여야 돼. 그러니까 슈퍼마켓 갔다가 미안. 집 앞에 가게 갔다가 바쁜 슈퍼마켓 가고 이런 단계들이 경험이 쌓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should be decreased the intensity of the person peer. 어떤 사람의 공포의 intensity 하면 강도예요. 세기. 강도를 decrease, 줄여 주어야 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줄여줄
것이에요. 추측의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should. 그래서 강도와 세기. 그럼 당근 맥락적으로 치료되는 거니까 decrease가 맞고요. 됐나요? 자, 이 지문이 쉽게 나왔다라고 하면 약간 대명사들이 많아서 지칭어가 많아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this experience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갔을 때 this kind of mental shift 그리고 it 막 이런 것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서 제일 쉽게 나온다 순서 배열. 근데 순서 배열로 내기에는 너무 지문이 아깝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의 맥락적 의미라든가 단어 채워놓기 이런 걸로 낼 수 있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일지불이치로 좀 더 심화해서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문법까지 좀 잘 봐야 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해서 봅시다. 별표.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넣으면 좋았을 텐데 그 미국의 다리 중에 빨간 색깔 다리 알아요? 그게 얘예요. 금문교. 자, 금문교는요. 이름이 이제 골든게이트 브릿지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금 색깔 금문교 이렇게 해서 금문교거든요. 하지만 다리는 빨개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골든게이트 브릿지인 거고 얘는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골든게이트 브릿지가요. 자, was being인데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은 아니겠지? was being designed. 디자인 되어지고 있는 중이었을 때 과거예요. 그래서 was being 과거 진행형 근데 어떨 때 디자인 되어질 때 BPP까지 1930년대 중반쯤에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다리를 이제 건설하려는 걸 계획하면서 이 다리를 디자인하고 있는 그 와중에 말입니다. 미국의 그 해군이요. proposed 다음의 상황을 제안했습니다. 자, 제안하다란 얘기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해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좀 뒤에 나오면 약간 얘부터 잠깐 보고 갈게요. suggest that 이렇게 나오고 있고 과거시 뭐뭐 하는 걸 제안하다 똑같은 propose, suggest인 거죠. 그럼 대절 뒤에 봤더니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느닷없이 동사가 말도 안 되는 원형의 형태로 BPP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우리가 비동사를 문장에서 이렇게 원형으로 쓰진 않아요. 왜 이런 이상한 형태가 된 거야? 인데요. 제가 방금 뭐뭐 하자고, 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안하다일 때 대절에 이렇게 하자고란 의미가 들어가서 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하다라는 should가 들어가는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suggest, propose, order 이런 것처럼 insist 이런 것처럼 뭐뭐 하자고 제안하자 류의 동사들 있죠. 제안하자, 명령하다, 주장하다 이런 거는 다 이 동사 자체에 뭐뭐 해야 한다고란 맥락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찮아서 대절의 should를 생략해요. 하나라도 덜 쓰고 싶은 이런 욕구인 겁니다. 자, 그럼 should 뒤에는 조동사니까 원형 써야 되지. 근데 조동사를 생략했다고 원형 써야 되는 규칙이 사라지진 않죠. 그래서 should를 생략해 놓고는 얘는 원형으로 그대로 써요. 그래서 be painted 수동 때까지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제안한 거거든. 그럼 위에도 마찬가지로 해군은 제안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럼 역시 여기도 should가 와야 되거든. 근데 얘는 느닷없이 would가 왔죠. 왜 would가 왔지? 인 건데 이렇게 하자고 제안했으나 사실 거절당해서 이렇게 안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서는 약간 이런 의미야. 거절당한 거야. 그래서 would라고 쓴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얘네 안을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될 뻔했던 거지. 그래서 사실 이건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거의 상황을 과거의 가정은 아니지. 과거에 이렇게 하자고 제안했으나 사실 거절했기 때문에 과거는 이런 안건이 있었던 거야. 제안이라고 저는 가로칠게요. 이런 표현의 would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자고 했지만 사실 거절당해서 사실은 지금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거 뭐라 쓰지? 사실 말고 현재는 이게 아니에요. 이렇지 않아.
과거에 제안은 했으나 거절됐고 그래서 현재 현실 말고 현재라 쓸게요. 현재는 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다 should 쓰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개가 같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조금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자, 그럼 would have pp 자체를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안 중요해요. 둘이 같이 나와서 제가 제안하다가 같이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얘는 중요해요. 얘는 문법에서 되게 좋아해요. 특히 명지고 쌤이 되게 좋아해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셨냐면 1학년한테는 이렇게까지 내진 않는데 고2 듣기에서 고2 듣기 지문 놔주고 선생님이 새로운 문제를 주관식으로 내주신 다음에 답변을 쓸 때 얘를 반영해서 쓰도록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듣기를 가장한 어법 문제가 나온 건데 그래서 그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잡으셔야 돼요. 얘도 있지만 뒤에 지문에 들어갔을 때 suggest가 또 다른 의미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먼저 우선 1차 기억. 뭐뭐 하자고 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hould 생략해서 원형. 그럼 학교쌤이 이렇게 내실 수도 있어. 이 뒤에다가 동사 그 단어를 3개 쓰게 만드시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should 살리면 되죠. should be painted 쓰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should suggest는 무슨 뜻이라고? 뭐뭐 하자고 뭐뭐 할 것을 제안하다예요. 자, suggest는 여러분이 되게 자주 보는 동사인데 모의고사 지문들을 조금 많이 독해를 풀어보셨다면 그 실험하는데 이 단어가 자주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선 제안하다가 아니라 이 연구자들은 다음의 사실을 보여주죠. 시사하죠. 라는 뜻으로 suggest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suggest는 제안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의 사실을 보여주다, 다음의 사실을 시사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해야 한다라는 의미 있어? 아니요, 연구 결과가 이런 사실을 보여주다잖아. 사실을 보여주다지. 그럴 때는 should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해됐음?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고 쓰자. 그래서 여러분 이 동사 suggest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하고 사실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suggest를 볼 때는 뭐뭐 할 것을 제안하다, 해야 한다고 제안하다보다 제가 정확하게 쓸게요. 해야 한다고 제안하다라는 뜻이 있고 사실 이 뜻보다는 뭐뭐라는 사실을 보여주다가 더 많이 쓰여요. 제안하다예요, 여러분. 미안. 그리고 뭐뭐라는 사실을 시사하다인데 저는 그냥 그대로 쓸게요. 하지만 여러분아 해석할 때 시사하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뭐뭐라는 점을 보여주다, 말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이해되시죠? 할 것을 뭐뭐라는 점을 사실을 이렇게 두 가지 구분. 자,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처음에 디자인 되어주던 중에는 미국 해군이 purpose 제안을 했습니다. 뭘 제안했냐면 색깔을 제안했습니다. 무슨 색? 그럼 여기서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프로포즈 뒤에 목적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 that은 관계대명사고 위치로 써도 되는 애네. 프로포즈 뒤에 색깔 놓치면 명사절 접속사라 생각하기 좋지. 자,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무슨 색깔을 제안했냐면 would have given the landmark a much different feel 이렇게 나왔는데 given은 사형식 동사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지금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죠. 자, 여기서 랜드마크는 이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받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빨간색 다리 이건 대충 떠오르시죠?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나 유명한 랜드마크에게 a much different feel 엄청 다른 느낌을 줄 수도 있었던 색깔이요. 실제는 안 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을 수도 있는 가정입니다. 조동사 뒤에는 기부 원형만 쓰면 되는데 have pp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랬을 수도 있어라는 가정과 같이 온 거야. 과거의 가정. 그래서 조동사 would는 이 자체에 시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랬을 수도 있어라는 추측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제의 역할을 하는 애가 아니에요. 의미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랬을 수도 있어.
그럼 여기에 시제를 반영해 줘야 되잖아. 여기다 반영해야 되잖아. 그럼 give를 쓰면 그럴 수도 있지. 현재에 대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가 되려면 어디다 시제를 반영해야 되냐면 여기다 반영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 give가 아닌 현재 완료로 써준 거예요. 이해돼요? 응? 다시 would give 이렇게 했다면 저는 give it만 쓸게요. 이렇게 썼다면 줄 수도 있지. 이런 뜻입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언제? 지금. 지금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라는 현재의 가정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would 뒤에다가 give가 아니라 have given이라고 이렇게 현재 완료를 써버리면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완료는 과거의 정보와 과거와 현재 두 가지 정보를 다 준다는 속성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동사 뒤에 have pp가 올 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아니라 현재는 버리고 과거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잉? 조동사 뒤에는요.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는 속성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동사 원형이 와야 돼. 과거 시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디를 무슨 수로 써? 여기다 gave 쓸 거야? 아니.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면서 동시에 과거 정보까지 알 수 있는 독특한 시제인 현재 완료를 넣어주는 거예요. 현재 완료인 과거가 있으니까. 제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현재 완료 시제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라고. 그러면 조동사 뒤에 have pp 쓰는 게 이해가 될 거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외우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는 게 제일 오래 가요. 어이 근데 너무 어려워. 그럼 우선 외워. would have pp 그랬을 수도 있다. 과거. 근데 지금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잖아. 그러니까 얘네 누구냐? 미국 해군이 제안한 색깔이 안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만약에 오케이 했다면 이랬었을 수도 있는 이런 뜻. 그래서 이 해군이 만약에 제안한 대로 했다면 지금의 빨간 색깔인 이 랜드마크의 금문교가 훨씬 다른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좀 어렵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선 내용적으로 다시요. 원래는 지금 빨간색인데 뭔가 훨씬 다른 느낌을 줄 색깔을 해군이 제안을 했어요. 자, 근데 왜 그럼 해군은 이런 이상한 제안을 했을까? 다 거절을 했는데 because 이유가 나오죠. 해군은요. was worried that 다음의 사실을 걱정했습니다. 우리 아까 afraid가 나왔었어요. 뭐뭐 하는 것을 걱정하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뒤에 문장이 나오면서 대치 온 거예요. 무슨 사실을 걱정했냐면 그 다리가, 새로 짓는 이 다리가 would be difficult,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뭐가 어렵냐면요. 의미상의 주어까지 나옵니다. for ships to see. 배들이 보기 어렵겠는데?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뭘 봐? 목적어 없는데요? 네, 목적어 주어 있어서 안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기 주어 앞에 주어의 브릿지가 see의 목적어잖아. 배들이 그 다리를 보기 어렵겠다. 그래서 안 쓴 거라고. 이거 갑자기 왜 말하시죠?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자, 여러분 기억나요? 누구였지? 대화하는 거였는데 누구랑 대화했니? 기억나? 삐리릭 투 톡투. 응? 앵무새? 아. 친구였니? 그러면? 친구로 나왔어? 컴패니언으로 나왔어? 왜 그냥 그래 하자. 기억나? 사회적 동물 금붕어 혼자 키우면 안 돼. 금붕어 맞지? 친구가 있어야 돼. 무슨 친구? 톡투. 대화할 친구.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적어는 얘이기 때문에 뒤에 안 써준 거죠. 그래서 친구랑 대화하다가니까 대화할 친구가 돼야 되지. 대화할 친구. 그래서 투 빠뜨리면 안 돼요라고 했던 그거. 다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 C에도 목적어가 없는데요. C는요. difficult를 수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바로 앞에 있는 거 수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주어에 있어도 안 써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배들이 다리를 보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배가 가다가 다리를 갖다 부딪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치? 이 다리가 사실상 여러분 이렇게 긴 다리는 이게 금문교인데 빨간 색깔, 대충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리에 여기다 지침대 지탱하는 그 축을 놓을 거고 물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사실 물속에도 이렇게 깊게 이 지탱판이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거거든. 근데 배가 얘를 못 보고 가다가 여기다 부딪히면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눈에 잘 띄어야 된다고 해군이 걱정을 한 거야. 여기다 갑자기 다리를 생겼는데 배들이 못 보고 지나치면 어떡해? 자, 그럼 되게 잘 보이게 해야겠지. 무슨 색깔을 칠하려고 했을까, 얘네는? 지금은 빨간색이야. 그런 의미에서 빨간색이에요. 무슨 색깔을 칠하려고 했을까? 인 겁니다. 됐지요? 네. 자, 해군이 내용상 되게 걱정을 한 거야.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 누구? 해군이 suggest that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뭐라고? 여기서 그것은 다리죠. 다리는 should be 생략돼서 be painted 칠해져야 해 라고 제안했대요. 무슨 색깔로? bright yellow 밝은 노랑으로 칠하자 라고 제안했대요. 근데 여러분 저기에 빨갛게 있는 거랑 밝은 노랗게 있는 거랑 뭐가 더 잘 보여? 빨강이 더 잘 보일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이 밝은 노랑은 반드시 얘랑 결합되어야만 합니다. with black stripe 검정 줄무늬가 들어있는 밝은 노랭으로 칠해줘야 돼 라고 했대.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뭐 주차장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뭔가 바가 있는데 여기에 노란 색깔이 다 칠해지고 검은 색깔 이렇게 칠해져 있다? 이거 어디에도 칠해져 있니? 주차장 봉에도 많이 칠해졌고 왜 우리 주차장만 떠오르지? 약간 막 거기 전철 같은 데에도 막 이런 거 쳐져 있잖아. 이거 다 무슨 색이에요? 밝은 노랑에 검은 줄무늬 사선으로 이렇게 있는 거? 안전 관련한 표시잖아요. 되게 그 창의성 없지 않니? 해군이 너무 안전 문제가 걱정된 나머지 금문교에다가 검정색 줄무늬가 쳐진 그 노란 색깔을 칠하자. 그래서 이게 진짜 주의하십시오의 덩어리가 될 수 있게 칠하자라고 했대. 이해되지? 자, 그리고 그 색깔은요. 무슨 색? 검정 줄무늬가 있는 이 노란색이요? 이 색은 무슨 색입니까? 여러분 그냥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 추론도 가능하겠지? 뭔 색이야? Industrial Caution Tape. 산업용 안전 테이프, 산업용 주의 테이프에 놓아주는 색입니다. 색들과 흡사한 색들로 칠하자라고 했대요. 이거 자체가 안전판 이렇게 되게. 자, 그리고 여기서 도우지는 클래스 받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때? 괜찮았겠니? 근데 뭐지? 이렇게 칠해도 랜드마크는 될 것 같지 않니? 느낌이 좀 많이 달라서 그렇지? 네, 좀 귀여웠을 것 같지 않아? 아닌가? 네, 푸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물론 말입니다. 해군 외부에 nobody 다행이죠. 해군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want to paint the bridge 그 다리를 like a huge warning sign 거대한 경고판처럼 칠해놓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 여기 왜 경고판 나왔는지 아시겠죠? 여기 다행히도 아무도 그걸 원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다른 색깔로 칠해졌겠죠? 그래서 결국은 말입니다. 아이브링 모로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건축가였어요. 이분이요. 근데 어쨌든 해군이 말하는 취지 자체는 조금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이분이요. 결정을 하게 됐죠. 뭐라고? 그 빨간색으로 칠하기로 to use international orange를 사용하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 오렌지라는 색깔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오렌지 주황 색깔보다 훨씬 진한 거의 다홍 색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금문교 하면 떠오르는 그 빨간색이에요. 근데 그 빨간색이 새빨갛지 않고 약간 다홍빛 드는 그 색깔이잖아요. 이거거든. 근데 여러분아 잘 생각해보면 이 색깔을 여러분은 어디선가 봤다?
어디서 봤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두 군데서 혹시 보는데 여러분이 조금 그나마 많이 보는 거는 여러분 혹시 강 같은 데 가서 그 배 같은 관광용 배 타본 적 있어요? 잠깐 이렇게 강을 이렇게 뭐지? 한 유람선처럼 이렇게 가는? 타본 적은 없어? 그럼 본 적은 있어요? 혹시 배가 이렇게 있으면 나 그럼 되게 큰 배가 있으면 배 옆에 이렇게 튜브 달려 있잖아. 이 튜브 무슨 색이야? 주황색. 그거. 이 색깔입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오렌지라는 색이 안전바 경고판은 노랑에서 초록이지만 눈에 되게 잘 띄는 색깔로 만들어 놓은 오렌지 색깔의 그 튜브 수상 그 안전 요원들이 차는 그 길쭉한 그거 알죠? 이렇게 던져주는 거 물에 빠지고 계속 이 색이잖아요. 또 뭐가 이 색이냐면 비행기에 사고 났을 때 블랙박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록해 주는 거 있잖아요. 비행 기록? 걔네들도 이런 색이에요. 그래서 눈에 빡 띄어가지고 위험했을 때 바로 찾게 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가자. 이 모로씨가요. 이 인터내셔널 오렌지를 색을 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요? 이유 나오겠지? 이겁니다. 잘 보이라고. 그래서 배가 놓치고 박지 말라고. 이거죠. 간다. 그것은요. 여기서 그것은 이 색깔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달이 아니에요. 이 색깔은요. both clearly visible. 굉장히 명확하게 눈에 보이고요. and 동시에 pleasing to eyes. 눈에도 즐겁습니다. 이쁜데 잘 보여요. 자, 그러면 해구는 뭘 놓친 거야? pleasing to eye는 놓친 거지. 그냥 안전하면 되지 않겠냐? 노랑에다 까만 칠하자. 절대 안 놓칠 거야. 근데 보기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대빵 큰 애한테 그렇게 칠하면. 네, 그래서 눈에도 이쁘면서 핵심은 여기죠. 분명하게 눈에 띄는 색깔로 칠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 visible 중요한 단어네. 그치? 자, 그러면 visible은 눈에 보이는 이란 뜻이고 조금 고급스럽게 쓰면 가시성 있는 이런 뜻이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이다인 거고. 그래서 visible 이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눈에 팍 띄는 이라는 단어의 유의어들이 중요하겠죠. 그쵸? 누가 있을까요? notice, 주목하다, 그 다음에 두드러져 보이다 라는 의미의 notice, noticeable 이란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건 얘보다는 낯설 수 있는데 discern이라고 하면 식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분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iscern이라는 동사에 나온 discernible 해서 눈에 띄는 보여지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보이면서도 눈에는 즐거움을 주는 감정의 원인 제공 ing 이해하시죠? 나는 이거 보니까 좀 이쁜 것 같아요 하면 I'm pleased 되는 거니까. 자, ing까지 됐나요? 자, 갑니다. 그 색깔은 말입니다. had been used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이미 사용되어져 왔던 겁니다. for가 나왔으니까 역시 또 완료 시제. 근데 지금 사용했다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색깔을 선정할 때 이미 과거에 오랫동안 이 안전 어떤 구호 용품에 사용되어져 온 색이라고요. 전통적으로 헤드 PP 과거 완료 수동태까지 BPP 보이시죠? 여기다 has 쓰시면 안 돼요. 이전에 수년 동안 선박과 관련해서 특히 수상 안전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져 온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군한테도 금방 설득이 됐겠죠. 야, 이거 눈에 잘 띄잖아. 근데 이 색이 좀 낫지 않니? 이렇게. 어디에? In the shipping industry. 선박 산업에서 뭐 하기 위해서? 사물을 stand out, 도드라져 보이는 것을 돕기 위해 사용되어진 색입니다. 근데 그래서 도드라져 보여야 하는데 다칠한 거야. 뭐 구명조끼라든가 구명 그 튜브라든가 이런 데다 됐지요. 그럼 스탠드 아웃 여기서는 두드러져 보이다. 잘 보이게 하다 이런 뜻이네요. 두드러져. 부각되다. 스탠드 아웃 역자동사입니다. 헬프 뒤에 왔네요. 목적격보 원형까지. 보이시죠? 자, 그래서 머로우 씨는요. 다음과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즉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In spite of its brightness, 그
새빨간 오렌지 색깔의 밝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무 밝아서 큰 풍경의 밝은 색은 잘 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노란색은 안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검정 줄이 쳐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새빨갛게 밝은 색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보이는 것도 있지만 흉측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빨간색은 it would complement, 보완할 거예요. 뭘 보완해? 샌프란시스코만의 그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완할 거야 라는 느낌이 들었죠. 자, 하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아직은 우드였던 거고요. 자, 여기에 컴플리멘트가 옆에 해설을 보시면 금상첨화가 되다 이렇게 써 있거든. 와, 의역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선 컴플리멘트는 무엇을 보완하다 보충하다예요. 자, 풍경을 보완하는 건데 그냥 부족한 게 있었어? 아니, 이뻤어. 근데 뭘 보완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이 컴플리멘트 자체가 원래 단어가요. 보완을 해서 완성시키다라는 의미에서 금상첨화로 만들다 라는 뜻에서 금상첨화로 보충하다, 보완하다. 이런 사전적 단어가 원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완벽함을 만들거나 또는 완벽한 상태에서 더 좋게 만들다라는 뜻의 보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라고 진짜 그 원래 뜻을 그대로 살려서 얘가 쓴 거예요. 이해되심? 네, 그래서 여기서 컴플리멘트 단어 중요합니다. 스펠링 주의해야 돼. 이야 이. 이해요? 엥? 뭔 소리지? 자, 여러분의 단어 혹시 잘 외우신 분은 이 단어도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컴플리멘트 똑같은데 아이야. 얘는 다른 단어야. 얘 뭔데요? 아이잖아? 아이 칭찬해입니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얘들아. 아이 칭찬해. 애 보충해. 이가 애 발음인 거 알지? 애 보충해. 아이 칭찬해. 아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이건 칭찬하다야. 제가 이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어. 시험에 자주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 그 풍경의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란 뜻은 무슨 의미예요? 풍경과 잘 조화를 이루다, 잘 어울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의역해서 harmonize, 하모니 할 때요. 여러분이 다 아는 그 단어요. 뭔 형이지? harmonize with, 여기서는 n이에요, n. harmonize with the beautiful landscape.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 풍경과 조화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금상첨화라는 의미에서 강조해서 어울리진 않지만 어쨌든 enhance, 오히려 풍경을 향상시켜줘서 랜드마크가 되었죠. enhance, 이런 의미까지도 괜찮아요. 그리고 얘와 함께 조화를 이루다라는 뜻에서 accompany 이런 단어를 써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심? 네, 이 머로우 씨 되게 고마운 분이지. 큰일 날 뻔했어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